이건 변명이다. 우린 늘 바빴다. 그래서 그랬다. 꿈이란 단어는 우리들의 인생에서 사라진 지 오래다. 심지어 언제부턴가 꿈을 가진다는 것조차 어리석게 느껴졌다. 어쩌면 세상 모든 일이 그럴 수 있겠다. 그래, 그럴 수 있겠다. 그러나 꿈꾸지 않고 과연 봄이 올 수 있을까? 꿈꾸지 않고 과연 내가 나일 수 있을까? 13살이 꼬마가 품었던 멋진 꿈은 16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살아있다. 나의 꿈은 대한민국 최초의 F1 드라이버. 남들이 불가능이라 했던 그 꿈을 향해 나는 이제 달리기 시작했다. 10월의 어느 날, 대한민국의 작은 도시 영암은 전 세계에서 몰려든 관광객으로 몸살을 앓고 있었다. 도시 역사상 가장 북적이고 정신없었던 날이 아니었나 싶다. 전 세계 6억 명이 지켜보는 지구촌 최고의 스피드 축제 F1 그랑프리가 바로 이곳 영암에서 열리기 때문이다. 한국에서 두 번째로 맞이하는 F1. 나도 이번 대회에 참가해 서킷을 누비게 된다. 그러나 나의 차는 F1 머신이 아닌 코스카다. 코스를 한 바퀴 미리 돌면서 트랙에 뭐 이물질이나 어떤 차량의 부속품이 떨어져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또 트랙에서 지금 깃발을 흔들고 계시는 마샬 분들이 뭐 이상이 있다거나 뭐 특별한 문제는 없는지 그런 걸 확인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도 레이서다. F1 드라이버가 꾸민 나는 미아의 슈마허 같은 드라이버가 되고 싶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이다. 뭐 이렇게 가까이서 본 적도 없고 멀리서도 본 적이 없고요. 오로지 그 TV를 통해서만, 바로 지금 옆에서 달리고 있지만 만나볼 수가 없는 그런 존재네요, 아직까지는. 나의 우상과 함께 달릴 그날을 나는 오늘도 꿈꾸고 있다. 오늘은 아침 일찍부터 서둘러 카트장을 찾았다. 카트는 기본적으로 이 속도감이 F1하고 비교될 정도로 엄청 빠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속도감을 익히고 레이싱의 기본기를 익히기 위해서 해외에서는 어릴 때부터 많이 타고요. 오늘 주행 훈련을 위해 선택한 건 레이싱 카트. 장난감처럼 보인다고? 천만의 말씀. 이래봬도 경차 한 대 값은 좋게 된다. F1의 전설이 된 아일톤 세나를 비롯해 미하엘 슈마허, 세바스티안 페텔 등 대부분의 F1 드라이버들이 카트로 레이싱을 시작했다. 그만큼 카트는 매우 중요한 훈련 코스. 가벼운 데다가 지면과 겨우 4cm 떨어진 노출형 머신이기 때문에 체감 속도는 300km에 육박한다. 잘 나왔어? 랩 신경 쓴 거야? 한두 번 신경 썼어요. 사실 나는 며칠 후 중요한 테스트를 앞두고 있다. 올라온다고 그래도 오늘 날씨가 추워가지고 그립은 안 올라올 거야. 유럽의 명문팀인 뮤케에서 다음 시즌 F3 유로 시리즈 참가를 위한 입단 테스트를 치르기로 한 것이다. 우선 많이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타면서 뭐 이렇게 잘 안 되고 그러면은 뭐 이렇게 삐끗하거나 실수를 하면은 실수를 하면 안 되는데 좀 더 이렇게 완벽하게 준비를 해서 가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좀 계속 들더라고요. F1 드라이버가 꿈이라는 얘기는 사실 어린이들 유아 시절부터 너는 커서 뭐가 될래? 이런 그 질문들을 하면 어린아이들이 쉽게 자신의 꿈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확률적으로도 이게 좀 어렵다 보니까 여건도 안 좋지만
그래서 막연하게 저도 꿈을 짓밟을 수는 없는 거고 노력을 하자 하면서 서로 공감대를 형성해서 왔지만 시간이 지금 민재랑 함께한 시간들이 가면 갈수록 저에게 확신을 주는 그런 드라이버입니다. 꿈의 레이스 F1에 가기 위한 첫 단추이자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될 이번 도전. 감을 좀 잡았는데? 나는 이번 테스트를 무려 10개월 전부터 준비해왔다. 그러나 꿈을 향해 달리는 이 길이 한국에서는 너무나 버거운 것이 현실이다. F3 입단 테스트를 눈앞에 두고도 실제 서킷에서 F3 머신을 타본 적이 없다. 사실 F1 선수들도 각 팀마다 이제 자신들이 개발한 시뮬레이터로 경기를 앞두고 미리 이제 그 서킷을 돌아보면서 리듬감도 익히고요. 일반 그 F1을 꿈꾸고 있는 이제 선수들 같은 경우에도 이런 레이싱 사실적으로 묘사가 된 이런 시뮬레이터 게임을 이용해서 많이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F1을 꿈꾸는 건 불가능에 대한 도전이라 말했다. 그만큼 어렵고 힘든 싸움. 그런 나에게 이 가상의 서킷이 기적을 선사할 수 있을까? 뭐 F3 경주차를 보유하고 있는 팀도 없고 그 F3 경주차를 들여올 여력이 있는 팀도 없고 그래서 그 밑에 단계의 포뮬러들만 지금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도 2달 전에 이제 F1 서킷, 영암 F1 서킷에서 그 차량을 임대를 해서 F3 데뷔 연습을 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7월 F3 머신보단 아래 단계라 할 수 있는 포뮬러 르노 머신을 빌려 2박 3일간 훈련한 것이 나의 최선이었다. 차량과 서킷 임대 비용만 해도 무려 1,500만 원. 훈련하고 싶어도 마음껏 훈련조차 할 수 없는 것. 이게 우리나라의 현실이다. 독일행을 하루 앞둔 저녁. 유럽이라는 곳도 처음 가보고 독일을 처음 가보는데 그 처음 접하는 어떤 새로운 것들에 대한 그런 기대감 같은 것도 있고 설레는 마음도 있고 그렇습니다. 처음이란 이 설렘이 낯설지 않다. 남들보다는 조금 늦은 16살. 처음 카트를 만났을 때도 그랬다. 중학교 2학년 때 그러면은 이제 시험 성적을 떨어뜨리지 않는 조건으로 그렇게 평균 점수가 떨어지면은 못 간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때 처음 허락을 받고 시작을 레저용 카트를 처음 타봤죠. 처음에는 굉장히 어렸을 때이기 때문에 그때는 하나의 그 자기가 취미 활동으로 생각을 했었던 거죠. 그렇게 지금과 같이 그렇게 꿈이 그 광범위한 꿈을 가지리라고 상상을 못했죠. 늦깎이 레이서지만 그 누구보다 열정적이었다. 취미는 꿈을 낳았고 그 꿈은 F1800 데뷔전 우승을 비롯해 각종 국내 대회를 휩쓸며 구체화되었다. 군 제대 후 복귀전에서도 우승을 차지하며 기복 없는 실력을 인정받았다. 하지만 나에게도 위기는 있었다. 뭐 어린 나이에 이렇게 성장을 해서 빠른 시간 안에 그 F3도 타야 되고 F1으로 가기까지의 그 길이 있는데 그거를 어린 시절에 다 못하고 뭐 군대 문제도 있고 뭐 대학도 진학을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좀 그런 시기를 좀 놓친 케이스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군대를 가서 생각이 든 게 이게 실현 불가능한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현실적으로 제 상황에서 포기를 할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은 든 적이 있어요. 우리 민재가 가지고 있는 꿈이 너무 크고 저게 과연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지만 그거에 대한 거를 한시도 접을 생각을 안 하고 또 접을 생각도 없고 그런 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굳이 중간에 뭐 포기해라 이렇게 잡고 싶진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온 것 같아요. 헛된 꿈이 될 뻔한 위기는
오히려 더 큰 꿈으로 바뀌었다. 바로 내일 나는 그 꿈을 향해 떠난다. 이번 독일행은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 모두에게 특별했나 보다. 처음으로 공항까지 배웅을 나오셨다. 아침에는 와서 좀 봐야 될 것 같아서 집에서 그냥 보내기가 너무 아까워서 따라왔어요. 평소 말없는 아버지도 문자를 남기셨다. 이제 전화해. 문자라도 보내. 나의 든든한 지원군 부모님의 걱정과 기대를 모두 등에 업고 이제 출발한다. 모터스포츠 역사가 살아 숨쉬는 독일의 호켄하임. 인구 2만의 작고 조용한 마을이지만 오늘만큼은 다르다. F3 유로 시리즈와 DTM이 열리는 날이기 때문. 내가 도착했을 때 호켄하임은 이미 축제 분위기였다. 이제 서킷 밖에서는 그냥 뭐 조용한 시골 동네 같았는데 이렇게 서킷 들어와 보니까 여기가 F1이 열리는 곳이구나 하는 느낌이 확 들어요. F1을 꿈꾸는 유망주들의 경연장인 F3. 그리고 투어링카 레이스 중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과 인기를 자랑하는 DTM은 연간 90만 명의 관중을 동원하고 전 세계 200여 개국에 소개되는 블록버스터급 대회다. 최종전이 열리는 이곳 호켄하임링은 F1 독일 그랑프리가 30회 이상 열린 세계적인 서킷. 그 유서 깊은 역사는 호켄하임링 박물관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독일 모터스포츠와 함께 호흡하고 있는 이곳은 존재만으로도 가치가 대단했다. 영화제에서나 볼 수 있는 핸드 프린팅이 여기도 있네요. 모든 것이 낯설고 또 모든 것이 부러웠다. 이 경주차가 제가 사진으로는 많이 봤던 경주차인데요. 실제로 보니까 좀 기분이 남다른데요. 이게 미하엘 슈마허가 탔던 F3 머신입니다. 나도 슈마허처럼 이곳에서 멋진 꿈을 펼칠 수 있을까? 우리나라도 앞으로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과거에 대한 어떤 기록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뭐 박물관이 좀 한시라도 빨리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역사는 박물관에만 존재하는 게 아니었다. 이곳 호켄하임링에는 살아있는 역사도 있었다. 저기 예전에 맥라렌 메르세데스 소속으로 뛰었던 전 F1 드라이버 미카 하키넨이 지금 여기 자리에 와 있네요. 뿐만 아니었다. 현재도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는 나의 우상 쿨사드도 만날 수 있었다. 그로 말할 것 같으면 F1 그랑프리에서 총 13차례 우승을 거두고 현재는 BBC 해설자이자 DTM 드라이버로도 활약하고 있는 슈퍼스타다. You are a very big fan. Thank you. So I will test drive in Formula 3 2 days later. Right. Yeah. And have you driven Formula 3 before? No, it's my first Yeah. time. Yeah. So I want to. I hope you advise to me some Formula 3 about Formula 3. I think you have to be mid-corner speed high. You Yeah. must keep the car moving. So the most important is to be good on the brakes. I understand there's a lot of engineering in Korea, high level of intelligence, high IQ. So I think it would be great. Now we have a Grand Prix as well. That we could get a driver coming to this, to Europe to race and to be successful in the future. So I hope you're with Mercedes Yeah. F3 next year, like me. So I wish you luck. Thank you. Good. Thanks. sir. Thank you. Thanks very much. Cheers. 기분 되게 좋아 보여. 예, 제가
어렸을 때 그 쿨사드 선수랑 슈마허 선수랑 이렇게 경쟁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랐는데 사실 이렇게 저를 격려까지 해주고 조언을 해주니까 너무 떨리고 꿈만 같네요. 좋아하는 선수도 만나고 평소 보기 힘든 차도 가까이서 보고 호켄하임링을 찾은 팬들은 선수들의 레이스만 볼 수 있는 게 아니었다. 다양한 볼거리, 즐길거리들로 함께 축제를 만들어가고 있었다. 서킷의 분위기는 점점 달아올랐다. 물론 나도 들떴다. 내년에는 여기서 사진 안 찍고 그릴드에서 제가 차에 타 있고 같이 사진 찍는 정도. 삶의 일부나 다름없는 유럽인의 자동차 사랑은 대단했다. Hey, ganz toll. It is unbelievable. 자동차가 단순히 타는 그런 교통수단을 넘어서서 어떤 문화의 한 부분을 형성한다는 게 특히 자동차를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이런 문화 자체가 좀 많이 부러워요. 그러나 우리나라 현실은 유럽과 큰 차이가 있다. 1999년부터 열렸던 창원 F3는 소음 등의 문제로 반대에 부딪히며 갑자기 사라져버렸다. F1으로 진출할 수 있는 하나의 통로가 막혀버린 셈. F3가 대부분의 F1 선수들의 등용문이 되는 현실에서 나는 좌절할 수밖에 없었다. 세계 자동차 5대 생산국이자 두 해째 F1을 치르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모터스포츠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 최연소 더블 챔피언 베텔 선수도 유로 시리즈에서 챔피언을 거두고 최연소로 거두고 이제 F1으로 넘어간 케이스고요. 지금 이제 맥라렌에서 뛰고 있는 루이스 해밀턴 선수 같은 경우에도 유로 시리즈를 거쳐간 유명한 선수입니다. 그러나 이웃나라 일본은 우리와 다르다. 팬들의 높은 관심은 물론이거니와 F3와 포뮬러 니폰을 포함한 수많은 대회들과 드라이버 육성 프로그램 등 자동차 회사들의 적극적인 투자로 현재 F1에서 활약하고 있는 고바야시를 비롯해 약 20명의 F1 드라이버를 배출해냈다. 그리고 일본의 F1 도전은 여전히 진행형이다. 이번 F3 유로 시리즈의 유일한 아시아계 선수인 키미야. 4살 때 카트를, 15살 때부터 포뮬러를 접하고 단계적인 코스를 밟고 있는 선수다. 하지만 그조차도 쉽지 않은 것이 유럽 무대. やっぱりもうこっちはその車の開発であるとか技術も進んでますし、でドライバーのレベル的にもやっぱり F3 をもうこのユーロシリーズをもう2年3年やってる連中がやっぱ残ってるので、まあレベルは全体的にすごく高いですね。全然やっぱり今まで日本人何人もヨーロッパに来て挑戦してますけど、やっぱりたのが F1 まで到達したのがたまたま小林可夢偉選手だけだったので、韓国人のドライバーの方でも全然チャンスにも恵まれると思いますし、そこに違いはないと思います。 남들보다 늦었지만 나도 그 기회를 잡기 위해 바로 이곳 호켄하임링에 왔다. 내가 운명의 테스트를 치를 미케팀은 나에게 기회와 꿈을 안겨줄 것이다. Okay, Mügge Motorsport ist sicherlich in Europa eines der größten Teams für den Formelsport und für die Ausbildung. Das ist angefangen mit Sebastian Vettel, der sicherlich der erfolgreichste ist, der bei uns gefahren ist. Geht weiter über Sebastian Buemi, über Kubica, über Perez. All die Fahrer sind bei uns durch die Schule gegangen, ausgebildet worden und dann auf einen sehr guten Weg bis in die Formel 1 gekommen. 그러니까 미케는 바로 그 유명한 페텔을 배출한 명문 중에서도 명문. 어제 레이스에서도 미케는 우승과 준우승을 차지했다. 한마디로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팀이 아니라는 것. Up to now, unfortunately not. No, we have most run European drivers or
from South America, we had some which we had up to now. Maybe in the future we hope to get once a Korean driver or an Asian driver. We would be very happy. 그리고 저 머신이 바로 이 세대 중에 저 맨 안쪽에 이제 제가 테스트 때 타라고 하더라고요. 저 녀석이 테스트에서 날 좀 잘 도와줘야 할 텐데 말이다. 마지막으로 내가 찾은 곳은 어쩌면 나와 가장 어울리지 않는 곳, 관중석이다. 드디어 시작된 F3 최종전. 몸은 관중석에 있지만 나의 마음은 이미 그들과 함께 달리고 있었다. 달리고 싶다. 저도 저 선수들과 함께 달리고 싶다. 그런 생각이. 훗날 나를 지켜볼 수도 있을 엄청난 수의 팬들은 나에게도 큰 자극이 되었다. F3가 열릴 때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지켜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 이렇게 레이스를 하고 있는 선수 입장으로서 좀 부럽기도 하네요. 12만 명의 관중 앞에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포효를 한 우승자들의 축배는 대회의 하이라이트를 장식했다. 이틀 뒤 나도 축배를 들 수 있을까? 돌아가기 전에 독일 맥주 한번 맛보고 가야죠. 네, 테스트 잘 끝내놓고 하루 쉬면서. 그들의 레이스는 그렇게 끝이 났다. 이제 나의 레이스가 점점 다가오고 있다. 독일에서의 넷째 날. 모든 대회가 끝난 호켄하임시는 참 한산했다. 내일 좀 날씨가 추울 것 같아서 그게 걱정인데. 네, 뭐 계속 일기예보상으로 흐리다고 나오고요. 비만 안 오기를 바라고. 네. 시작이 오늘 또 갑자기 추워지네요. 완전 겨울이에요, 겨울. 내일만큼은 비가 안 와야 할 텐데. 축제는 끝났다. 이제 본격적으로 테스트 준비가 시작됐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시트 제작. 실제로 레이싱카를 타고 있는 것처럼 레이싱 슈트, 슈즈, 헬멧 모든 걸 다 착용해서 그 시트를 오늘 뜨게 됩니다. 지금부턴 한시도 긴장을 늦출 수 없다. 그런데 내 이름이다. 제 이름하고 태극기가 붙어있는 걸 보니까 좀 감회가 새롭네요. 강민재. 그 이름 앞에 F1 드라이버라는 글자를 새기기 위해 나는 이곳에 왔다. 그래서 모든 과정 하나하나가 내겐 각별하다. 강민재 선수 여기 앉으니까 비로소 웃음을 머금고 있어요. 여기 오는 것도 쉽지 않았고 또 이게 시티 앉기까지도 여정도 길었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민재가 10년이 걸렸잖아요. 아쉽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지만 뭐 이제서야 이제 그 기분이 나오는 것 같아요. 카트를 처음 탄 후 10년 만에 느끼는 감동. 나와 함께 달리게 될 내 몸에 꼭 맞춰진 시트가 일회용이 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한 거랑 해외에서 해외 무대 데뷔를 준비하기 위해 이렇게 그러니까 제 차가 될 이경주체 본을 뜨는 거랑 많이 다르죠, 느낌이.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지금. 시트를 완성한 후 대회가 끝나고 정막이 흐르는 서킷을 직접 걸으며 둘러보았다. 자기가 레이스하게 될 서킷인 만큼 서킷을 잘 알아야 완벽하게 공략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한 바퀴는 무조건 걸어서 돌게 됩니다. Be careful here. 내일을 위해 수천 번 마음속으로 그려봤던 서킷이다. 아직 한 번도 달려보지 못한 서킷. 아직 누구도 가보지 못한 F1의 길.
지금 내가 그곳을 향해 가고 있다. 미케 팀 측에서는 저를 이제 저와 처음 이렇게 손발을 맞추는 거다 보니까 걱정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사실 기존 드라이버들의 비등하는 그런 기록을 내서 미케 팀을 좀 깜짝 놀래켜주고 싶어요. 그래서 그들이 미케 팀 측이 저를 막 기용하고 싶어서 안 달라게끔 그렇게 해주고 싶네요. 오늘 밤이 지나면 드디어 나의 무대. 밤에 잠 잘 잘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깊이 길게 좀 잠들고 깼으면 좋겠는데, 요새 계속 좀 여기 와서 좀 날씨가 추워갖고, 한국에 비해 추워서 오래 좀 자질 못해서 약간 아침에 약간 피곤한 기분이 좀 있었는데, 오늘은 좀만 더 시간, 한두 시간 정도 더 자서 아침에 좀 개운했으면 좋겠네. 잠이 잘 올 턱이 없다. 부담감을 떨쳐야 한다는 것 또한 부담스러운 일이니까. 그 순간 제작진이 작은 선물을 주었다. 깜짝 놀랬지, 민재야? 엄마야. 너를 보내고 공항에서 돌아오는 길에 생각을 해보니까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늘 네 옆에는 자동차가 있었던 것 같아. 그냥 네가 평소 하던 대로 당당하게 하고 많이 보고 배워오기를 바래.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니고 시작이라고 생각하거든. 너를 끝까지 믿고 응원할 테니까 열심히 해라. 사랑한다, 민재야. 언제 또 찍으셨대. 그리웠던 참이었다. 누구에게나 그렇듯 부모님은 참 알 수 없는 힘을 주신다. 드디어 결전의 날이 밝았다. 몸 상태는 괜찮은 것 같고요. 기분도 그냥 담담한 게 이렇게 긴장도 많이 안 되고 딱 적당히 준비된 상태인 것 같아요. 흐린 날씨가 걱정이지만 기회는 오늘뿐이다. 오늘을 위해 10년의 시간을 준비했는지도 모른다. 떨리진 않았다. 오히려 비장한 자신감이 생겼다. 확실히 민재랑 여기 유럽으로 올 때는 사실 그만한 자신감이 없으면 오지 못하거든요. 그리고 자신감이 이제 아무래도 좋은 모습 보여주면 한국에도 이런 훌륭한 드라이버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으면 하는 생각은 있어요. 포뮬러1은 305km를 달리는 동안 나 자신과 싸워 이겨야 하는 고독한 스포츠이기도 하다. 오늘 하루 동안 나도 약 300km를 달리게 된다. 포뮬러1 한 경기를 치르는 셈. 이제 나는 머신과 한 몸이 되어 서킷을 질주할 것이다. 드디어 출발. TV에서만 보던 호켄하임링을 이렇게 직접 달려버리라곤 생각지도 못했다. 첫 주행은 머신에 잘 적응하는 것이 목표. 그런데 생각보다 쉽지 않다. 일단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빨라요, 차가. 그래서 코너링 스피드 같은 경우에도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엄청 빠르고, 그만큼 또 이 스티어링 휠로 전해지는 무게감이나 제 몸이 받는 그런 횡직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크고요. 여태껏 탔던 차들, 경주차들 중에서 가장 빠르고 가장 또 민감하고 가장 다루기 좀 까다로운 그런 차 같아요. 예전에 경험해 본 적 없는 빠른 스피드에 사실 많이 놀랐다. 낯선 서킷, 낯선 머신, 그리고 부담감.
이 모든 걸 극복해야 한다. 바로 지금. 힘든 싸움이 될 것 같다. 그러나 두 번째, 세 번째. 주행이 계속될수록 몸이 느끼기 시작했다. 점점 머신에 적응하며 기록이 향상되어 갔다. 미케팀 스태프들의 표정도 조금은 밝아졌다. 감독님도 마찬가지. 나는 점점 빨라지고 있다. 첫 주행보다 15초를 단축했다. 테스트의 절반이 끝났다. 떨렸다. 나의 오전 주행은 어땠을까? Much better out here. But then you lift a little bit, and then we lost on the straight. 분명 나아지고 있었지만 아직 나의 100%를 보여주진 못했다. 하지만 내겐 시간이 그리 많지 않다. 타이어에도 나의 주행 기록은 고스란히 적혀 있었다. On the picture of the tire, you can see how the car is working. So that's what I check after the spin. The walking is getting better compared to morning time. Yeah, you make progress all the time. So hopefully we make a good time in the last stint. Maybe we put new tires on and then we will see what's going on. 오전엔 생전 처음 탄 머신과 서킷에 적응하는 것이 목표였다면 오후엔 공격적인 주행으로 기록을 최대한 단축해야 한다. 저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좀 더 욕심을 조금만 더 부려서 좀 더 완벽하게 깔끔하게 주행을 하게 됐으면 좋겠어요. 새 타이어를 낀 이번이야말로 반드시 최고의 랩 타임을 기록해야 한다. 미케팀을 깜짝 놀라게 해주고 싶었다. 첫 바퀴는 타이어를 달고 새 타이어와 노면의 접지력을 높여야 한다. 나는 다음 바퀴를 노렸다. 그런데 차가 이상하다. 속도가 나지 않는다. 어떻게 된 거지? 뭔가 잘못됐다고 느낀 건 이쪽도 마찬가지. 내 차가 보이지 않자 감독님도 불안해졌다. 예감이 좋지 않다. 뭐가 잘못됐을까? 이런, 아예 멈춰버렸다. 다른 차들이 몇 바퀴째 돌고 있는데 나는 달릴 수 없었다. 이사님한테 전화해서 해야 되나? 혹시 상황을 알 수 있어? 여기 있다. 어디요? 여기 오른쪽이에요. 오른쪽이요. 이거 잡죠? 시동 꺼진 것 같아. 안 들려. 가스가 그랬다. 내 차에는 연료가 채워지지 않았다. 나의 일생일대의 테스트는 이렇게 어이없는 주유 실수로 날아갈 위기에 처했다. 원래 지금 딱 이 타이밍이 좀 약간 어택할 타이밍이었는데 날씨도 지금보다 더 따뜻해지는 날씨는 이제 없거든요. 지금 이 시간대면 굉장히 큰데 지금 아침에 한 세 타임 탄 거랑 지금 한 타임 못 탄 거랑 안 먹을 거예요. 스태프들의 실수니 나에겐 불이익이 없다 생각할 수 있지만 누구의 실수인가는 중요하지 않다. 난 아직 보여줘야 할 게 많았다. 제대로 내 기록에 도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 한 번을 놓쳐버렸다.
남은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이미 노면은 조금씩 식어가고 있었다. 급히 주유를 마치고 다시 출발. 나도 감독님도 조금은 초조해졌다. 그런데 운명이었을까? 첫 바퀴를 다 돌기도 전에 설상가상으로 우려했던 비가 내리고 만다. 타이어도 레인 타이어로 교체. 비에 젖은 미끄러운 노면에서 더 이상의 기록 단축을 기대할 순 없었다. 결국 나의 최고 기록에 턱없이 못 미치는 랩타임으로 또 한 번의 주행을 마쳤다. 주유 실수에 비라는 악재까지 겹치니 아쉬움이 배가 됐다. 바로 비가 오는 바람에 나머지 타임도 제대로 다 못하고 좀 아쉽네요. 마지막 한 타임이 더 남긴 남았는데 비가 계속 오면 이렇게 빠르게 달릴 수가 없어서 더 빨리 달릴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마지막 타임은 언제 하나요? 2시 예정상 2시 40분 이게 마지막 타임이 마지막 타임이네요. 아플싸. 겉으론 진정하려 애썼지만 도무지 진정하기가 힘들었다. 지금 시간상으로 끝났는데 3시 25분까지 마지막 때 끝난 거야. 아까 끝난 거야? 2시 40분 감독님마저 착각하셨다. 믿어지지가 않았을 터. 10년을 기다린 나의 테스트는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버렸다. 실력을 제대로 보여주지도 못했는데 나는 테스트를 통과할 수 있을까? 내 꿈은 어떻게 되는 걸까? 동양과 서양, 과거와 현재가 만나며 색다른 매력을 뽐내는 이곳은 아시아의 작은 유럽 마카오. 기상천외한 쇼와 이색적인 축제들로 사계절 관광객이 끊이지 않는 곳이다. 특히 11월 마지막 주엔 아시아 최대의 모터스포츠 축제가 열리기도 한다. 일반 도로를 서킷으로 만들어 박진감 넘치는 경기가 펼쳐지는 마카오 그랑프리. F3와 더불어 슈퍼카, 오토바이, 투어링카, 클래식카 레이스 등 다양한 레이스가 동시에 개최된다. 바로 이곳에 미케팀이 와 있다. 그리고 나도 왔다. 내년부터 미케 팀하고 F3를 함께 이제 레이스에 나가게 되는데요. 그 전에 마카오 그랑프리를 통해서 레이스 미케 팀이 움직이는 이 전체적인 시스템이라던가 어떤 팀의 분위기 같은 거를 좀 직접 가까이서 느껴보고자 관전하러 왔습니다. 그렇다. 나는 내년 시즌에 미케와 함께하기로 했다. 지난날엔 테스트 선수였지만 오늘은 미케팀 소속으로 온 것이다. Waren sehr zufrieden mit dem Test. Ich glaube, dass er durchaus Talent hat. Man muss natürlich noch einen längeren Weg mit ihm gehen. Das Level ist sehr, sehr hoch. Aber es wäre natürlich super, wenn wir einen Fahrer aus Korea in dieser Meisterschaft hätten und den dort ausbilden könnten und langsam zur Spitze führen. Ich denke, die Voraussetzungen dafür hat er. Uns würde es sehr freuen, wenn er kommen kann. Jetzt müssen wir schauen, ob das Ganze wird. 26. 기늦은 나이에 시작된 첫걸음이지만 이제부터가 진짜 승부다. 나의 도전이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는 젊은 드라이버들에게
작은 희망이 되었으면 한다. 제가 이렇게 F3에 도전하고 이런 모습들이 많은 분들께 보여져서 F1까지 올라가는 과정을 많은 분들께서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의 영원한 꿈. 당연히 F1에 가고 대한민국 최초의 F1 드라이버. 꿈은 이루어진다. 시간을 잠시 멈춰 세우고 은빛의 바람 속을 뛰는 가슴 높은 엔진 소리로 멀리 떠